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오아이글래스, 티커명 OI,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 상황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지금 오아이클래스의 주가를 보면 10달러 후반대, 정확히는 10.76달러 부근에서 완전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죠.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최근 데이터나 애널리스트들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17.89달러라는 거예요. 무려 39.9%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랑 기업의 본질 가치 사이에 일종의 거대한 궤곡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네, 오늘 다뤄볼 자료는 2020년 포장재 산업 동향 기사들, 오아이글래스의 최근 실적 발표, 그리고 유럽 현지 리포트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모순된 상황의 진짜 이유를 해부해 볼 수 있거든요. 40% 가까이 할인 중이라니 벌써 가슴이 뛰는데 우선 그 거시적인 순풍이라는 산업 트렌드부터 짚어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89%가 다시 유리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뷰티, 주류, 식음료를 가리지 않고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다시 갈아타는 거대한 유턴이 일어나고 있죠. 솔직히 플라스틱이 다루기도 편하고 가벼워서 운송비도 덜 들 텐데 기업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결정을 하는 건가요? 뭐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아주 냉혹한 비용과 규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PCR 수지의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무너졌다고요? 네,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섞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거해서 씻고 다시 가공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단가가 새 플라스틱보다 무려 20%나 비싸졌습니다. 와, 20%나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 압박 때문에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네요. 게다가 요새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코팅 같은 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면에 유리는 화학적으로 완전 무결하잖아요. 내용물도 100% 보존하고 건강이나 고급화 전략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비싼 텀블러나 유리잔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그래서 이 오아이 글래스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트렌드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최근에 13.6%나 빠진 건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거시적인 바람은 따뜻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오아이글래스의 최신 재무 성적표나 단기 리스크는 상당히 차갑기 때문입니다. 트렌드가 당장 이익으로 꽂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분기랑 다가오는 분기의 예상치를 좀 비교해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패닉에 빠졌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재무 성적표를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네요.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작년 4분기 실적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2025년 4분기는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0.20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오, 예상보다 돈을 잘 벌었네요. 게다가 잉여현금 흐름도 1억 6,800만 달러로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결과요? 어떤 건가요? 판매 물량 자체는 10%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40%가 급증했습니다. 잠깐만요. 덜 팔았는데 이익이 40%나 늘었다고요? 보통 공장 돌리는 장치 산업은 가동률이 떨어지면 마진도 깎이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아이 글래스의 피투윈이라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피투윈이요? 구체적으로 뭘 한 건가요? 이들이 전체 물량의 한 1% 정도 차지하던 마진이 아예 안 남는 악성 비즈니스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안 팔리는 건 과감히 쳐냈군요. 네, 불필요한 라인 유지비나 물류비를 줄이고 그 남는 여력을 프리미엄 포장재 쪽에 집중한 거죠. 오, 1%의 썩은 가지를 잘라냈더니 몸 전체가 건강해진 거네요.
완전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그럼 다가오는 분기는 왜 문제인 건가요? 시장이 예상하는 2026 1분기 주당 순이익이 불과 0.09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5%가 폭락하는 수치죠. 77.5%요? 와, 아메리카 지금에서 체질 개선 잘해놓고 이익이 70% 넘게 날아가면 대체 어디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난 건가요? 가장 큰 구멍은 유럽에서 났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부진한 게 첫 번째 타격이었죠. 수요 부진이요? 네, 대중적인 와인이나 맥주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이나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럽 현지 소비가 위축되니까 단가를 깎으려고 하겠네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익이 77.5%나 박살날 수가 있나요? 진짜 치명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싸게 맺어뒀던 유럽 에너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에너지 계약이요? 유리 독이려면 가스나 전기 엄청나게 쓰잖아요. 맞습니다. 1500도로 24시간 내내 모래를 녹여야 하니깐요. 그동안은 장기 해지 계약 덕분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방패가 2025년 말로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그 살인적인 유럽 가스비를 맨몸으로 다 맞아야 한다는 거네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분석가들 예상으로는 2026 올해에만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덮칠 예정입니다. 1억 5천만 달러요. 진짜 아메리카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유럽 가스비로 다 내게 줌겼네요.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인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불과 며칠 전인 4월 19일에 발생한 최신 팩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보슈에 있는 오아이글래스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공장 화재요. 와, 안 그래도 에너지 폭탄 맞았는데 불까지 넣었다고요? 네, 지상 40m 높이에 있는 원료 호퍼에서 불이 났거든요. 호퍼면 그 규사나 석회석 같은 원료를 용해로로 부어주는 깔때기 같은 거 맞죠? 맞습니다. 현재 오아이글래스의 부채 비율이 3.35배로 빚이 엄청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건 재무적으로 아주 뼈아플 수 있습니다. 빚 갚기도 바쁜데 돈 찍어내는 공장에 멈추면 타격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호퍼에 불이 난 게 왜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속 공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료 공급이 끊기면 1500도짜리 용해로가 녹일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용해로 온도를 낮추거나 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의 내화 벽돌이 깨지는 등 설비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식은 걸 다시 가동하는데 돈이랑 시간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와, 밖에서는 프리미엄 유리병 쓰자고 분위기 좋은데 집안에서는 지붕 새고 가스비 폭탄에 부엌에 불까지 난 거네요.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는데 경영진은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건가요? 경영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2Win 프로그램의 누적 절감 목표를 원래 6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로 1억 달러나 더 올렸습니다. 1억 달러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마라고 부르는 모듈형 용해로 기술입니다. 마그마요? 이름부터 되게 뜨거운데 이건 기존 기계랑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 용해로가 한 번 출발하면 멈추기 힘든 거대한 화물 열차라면 마그마는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민첩한 배달밴 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치를 엄청 줄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작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어서 수요 변화에 맞춰서 라인을 쉽게 껐다 켤 수 있죠. 설비 투자비도 확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썩은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고 돈 먹는 하마였던 옛날 기계 대신 작고 똑똑한 최신식 오븐, 그러니까 마그마로 바꿔서 체제를 완전 헬스보이처럼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이 다이어트 계획을 믿고 있나요? 여기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 보유율이 무려 97.24%에 달하거든요. 97%요? 거의 다 기관이 들고 있네요. 네, HSBC 같은 큰 곳은 지분을 3배나 늘리기도 했고요. 기관들은 마그마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는 거죠. 그럼 분위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대부분 매수나 매도가 아니라 관망하는 홀드 의견을 내고 있죠. 목표 주가도 내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눈앞에 닥친 가스비 청구서랑 공장 화재가 있으니까 일단 1분기 숫자 찍히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군요. 팽팽한 눈치 보기가 진행 중이네요. 맞습니다. 철저히 결과로 증명하라는 거죠.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요. 밖으로는 프리미엄 유리병 수요가 늘어난다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안으로는 유럽 침체랑 에너지 비용 폭등, 거기다 화재까지 겹친 악천후를 오아이 글래스가 통과하고 있는 거네요. 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죠.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구독자 여러분, 만약 오아이 글래스가 이 피투윈 구조 조정을 완벽하게 완수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놨다고 상상해 보시죠. 완전 몸이 가벼워진 상태겠네요. 네, 바로 그 시점에 2020년 월드컵이나 다가오는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같은 이벤트들로 맥주랑 주류 소비가 갑자기 폭발한다면 어떨까요? 와, 고정비는 바닥인데 매출이 폭발하면 그 추가 매출은 다 순이익으로 꽂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네요. 맞습니다. 가벼워진 몸집의 오아이 글래스가 창출해낼 그 현금 흐름의 파괴력은 지금 10단 롯데 주가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축제가 오기 전에 빚의 무게를 못 버티면 침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오아이 글래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 다이어트의 성공에 화려하게 부활할까요? 아니면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었습니다.